여러분, 매일 뉴스 보시면 환율 올랐다 내렸다 어휴 정신 없으시죠? 이 환율이공 롤러코스터 같아서 어떤 날은 웃고 더 어떤 날은 울고 아유, 특히 수입하시는 분들 환율 확 오르면 정말 속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매일 변하는 건지, 또 이게 우리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보시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환율.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외국 돈의 가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이다. 이러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1,300원이 필요하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 교환 비율인 거죠. 아, 교환 비율. 그렇죠. 우리가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는 건 항상 10장 딱 정해져 있는데 외국 돈하고 바꿀 때는 그 비율, 그러니까 환율이 매일 달라진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꼭 시장에서 사과 가격 매일 변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럼 이 가격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변하는 건가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원리로 결정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죠. 그러니까 달러를 사려는 사람, 즉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 값이 오르고 그게 바로 환율 상승인 거고요. 반대로 팔려는 사람,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은 내려가는 거죠. 네네, 수요와 공급, 가장 기본이군요. 근데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자세히 볼까요? 첫째로 좀 길게 보면요.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보다 계속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 돈,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구매력 평가설이라고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도 따라 오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뉴스에서 매일 보는 그 단기적인 움직임 있잖아요. 그건 주로 뭐 때문인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걸 많이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다. 즉 경상수지가 흑자다. 이러면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환율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원유 같은 걸 많이 수입해서 달러가 많이 나간다. 즉 적자다. 이러면 달러가 귀해지니까 환율은 오르기 쉽죠. 네, 수출입 중요하군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흑자라고 무조건 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10년대에 우리나라가 계속 흑자였거든요. 근데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를 막 늘리면서 달러가 다시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흑자인데도 환율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던 거죠. 돈의 흐름이라는 게 참 여러 갈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무역 흑자, 적자만 볼 게 아니라 해외 투자 같은 다른 자금 흐름도 같이 봐야 정확하겠군요. 그럼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그 금리 차이는 어떤가요? 이것도 영향이 크죠. 그럼요. 금리 차이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보죠. 그러면 더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니까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환율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반대로 미국 금리가 막 오른다. 그러면 달러 자체의 매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투자자들은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위험까지 다 고려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금리만 높다고 돈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역시 그 투자자들의 예상이나 심리 이런 것도 중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 심리도 절대 무시 못해요. 갑자기 뭐 국제 정세로 불안해진다거나 경제 위기 얘기가 나온다거나 하면요. 사람들이 안전한 달러를 사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확 치솟기도 합니다. 모두가 달러 오를 거야 생각하고 행동하면 진짜로 환율이 더 오르는 뭐랄까 일종의 떼거리 행동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변동성이 확 커지는 거죠. 와, 물가, 무역, 금리, 거기다 사람들 심리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렇게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이던 게 1,400원으로 올랐다. 이러면요. 환율이 올랐다는 건 바꿔 말하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 우선 수출 기업들은 좀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외국에 팔아도 예전엔 1,300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1,400원을 받게 되니까요. 원화로 따졌을 때 더 많이 버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셈이에요. 아,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입하는 물건들은 더 비싸지겠군요. 제가 마시는 그 수입 원두 가격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요. 또 해외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온 기업이나 정부는 원화로 갚아야 할 빚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면요?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입 물가는 좀 안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경비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하지만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 우리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결국 이 환율 변동이라는 게 수출입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객, 투자자, 그리고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까지 정말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다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오늘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의미부터 왜 변하는지, 그 요인들, 그리고 그 영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외국 돈의 가적, 이 환율이라는 것이 물가, 수출입, 금리 차이, 심지어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고 예측도 어렵지만 우리 경제 전체와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또 중요한 환율 변동, 과연 이걸 시장의 힘에 완전히 맡겨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같은 걸 써서 좀 개입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편이 바람직할까요?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